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참사의 인터뷰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리 전 참사는요, 북한의 인권 참상 그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인터뷰에 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탈북 직전까지 외교관으로서 받아온 월급이 얼마인지까지 아주 가감없이 밝히면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상황을 알렸습니다. 김씨 왕조 독재 체제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리 전 참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내부에서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외무성 사람들, 이 전문 외교관들을 넥타이를 맨 꽃제비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꽃제비는 북한에서 거지를 뜻하는 말이죠. 리 전 참사는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대외 활동을 하려면 고급 옷에 넥타이를 매야 되니까 조롱의 취지로 그렇게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참사는 그러면서 자신이 평양에서 외무성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부국장을 할 때 당세포 비서도 겸하고 있었는데 당시 월급으로 북한 돈 3,000원을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고작 0.3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리 전 참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국장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제 로임이 3,000원이었거든요. 0.3달러.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거기에 기초해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원하는 겁니다. 리 전 참사에 따르면 그나마 해외에 파견돼 공간 근무를 하면 월급을 달러로 받으니까 이 상황이 조금 더 낫긴 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탈북 직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이 정치 담당 참사로 있으면서 받았다는 그 월급의 수준은요, 우리 기준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월급이 500달러로 이게 우리 돈으로 한 69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리 전 참사에 따르면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 북한 대사는 600에서 1000달러, 공사나 참사는 500에서 600달러 범위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 외교관도요, 해외 공간에서 근무하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 네, 리 전 참사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교 행랑을 이용해서 불법 시가 장사를 해서 부족한 돈을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파견자들이 불법 장사를 한다는 내용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바가 있죠. 리 전 참사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진 탓에 김정은이 당의 대외적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외경제성 등 무역 단위 파견자들은 연 2만에서 5만 달러 정도 충성자금 납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김정은의 지시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되 걸리지 않게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리 전 참사 어제 보도된 인터뷰에서는요, 이 김주애, 그러니까 김정은의 딸이죠. 김주애 휴게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죠. 오늘 보도된 인터뷰를 보면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2인자설에 대해서 또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김여정이 안쓰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 리 전 참사는 최근 북한이 우리 쪽으로 내려보낸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걸 두고 자기 이름을 온세기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오물풍선을 합리화하는 데 쓰인다는 점에서 안쓰럽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김여정 명의로 담화가 발표됐지만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고 이 김여정은 담화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여정 이름으로 나가는 담화라고 해도 당에서 기획한 내용이고 또 김정은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김여정 역시 그 문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요. 또 리 전 참사는 남한의 2인자로 알려진 김여정의 위상과 파워는 다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유일 통치가 기본으로 최고 존엄, 즉 김정은 위원장 이외에는 다 노예일 뿐이라는 겁니다. 리 전 참사는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신이 북한 출신인 것에 대해 수치와 망신을 느끼게 한 행위라면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물풍선 살포 기획은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가 했을 것이며 집행은 총참모부 등 군부에서 언론 보도는 선전선동부가 맡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 세 기관 모두 이 국제사회의 흐름이나 관례 등에 대한 상식이 없고 오직 최고 지도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 있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죠. 이게 결국 내부 결집을 의도한 것이다. 이런 해석 우리 내부에서는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작 리전 참사는요. 이런 미사일 실험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반감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미사일 시험 성공 발표가 나면 주민들도 긍지나 자부심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미사일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한 뒤부터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리전 참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공포 정치를 두고 나라 경제를 황폐화하고 2,500만 국민을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서 리전 참사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초기에는 핵시험, 성공, 미사일 발사 시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외교관들뿐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1, 2회성이 아니고 계속 그게 지속되잖아요. 핵미사일에 정말 엄청난 자금이 투하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아는 순간부터는 여기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옛날 그 일제 때를 경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일제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다. 일제 때보다 못하다. 그렇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못 사는 제도를 우리가 지켜서는 뭐라냐. 김정은 위원장의 핵 미사일 고집한 거는 명백하잖아요. 자기 체제 존속을 위한 거고. 어제 리전 참사의 귀순 소식이 보도되니까요. 같은 외교관 출신 탈북자죠.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리전 참사도요. 탈북하기 전부터 태영호 전 의원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들을 자세히 찾아봤다고 합니다. 네, 리전 참사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 해외에 있을 때 외무성에 근무하다 탈북한 분들의 한국 정착 상황에 대한 인터넷 검색 자주 했다고 했거든요. 이 탈북자 언급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탈북 외교관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검색으로 궁금증 풀었다는 겁니다. 또 리전 참사는 단순히 흥미 수준을 넘어서 그들의 활동상과 생활 모습을 최대한 상세히 알기 위해서 거의 연구 수준으로 찾아봤고 외무성 안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태영호 전 의원을 공개적 장소에서는 비난했지만 뒤돌아서는 은근히 부러워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탈북 1호 외교관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에 대해서는 이 한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고 같은 외무성 6국 출신 후배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고영환 원장 저희 취재진과 통화해서 외무성에서 자신을 레전드로 부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리전 참사 귀순을 환영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리 참사는 우리 같은 국의 출신이에요. 6국. 그 중남미, 아프리카 이게 다 합쳐서 6국이 됐는데 제가 일한 그 국 후배고요. 외무성에서 저를 레전드라고 부른대요. 자기네끼리 소곤거리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약간 그 레전드다. 이 사람이 도망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작했다. 그래서 약간 레전드로 남아있다 그러고 약간 그 북한의 통제가 조금 덜 미치는 외무성 당국이나 노동당의 통제가 좀 덜 미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운데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죠.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에 내정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태 전 의원이 임명이 되면요. 이 차관급 정부직 인사에 탈북민 출신이 처음으로 기용되는 사례가 됩니다. 네, 먼저 이 민주평통은 이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헌법상의 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데요.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고 이 임명에는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감안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임명 배경을 좀 보면요. 이 태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시절 이 민주평통 차원의 북한 인권 개선 이 사업 추진을 주장한 바 있어서 사무처장이 임명이 되면 이 북한 관련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밝힌 이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의 의미를 담아서 고심 끝에 내린 인사로 보인다면서 이 탈북을 시도하려는 고위층에게 한국행을 결심하는 이 확실한 유의책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리 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참사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 두 가족이 망명했다는 그런 소식이 저희 TV조선의 단독 취재 결과 또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 한 해 벌써 상당한 수의 그 북한 고위급 엘리트들의 탈북이 이어졌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이런 외교관들의 탈북과 일반 북한 인민들의 탈북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주로 함경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강제로 또 북송시키지 않습니까? 막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 외교관을 포함해서 고용환 씨도 얘기했지만 약한 고리에서의 탈북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동안에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내려오는가? 일단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자녀, 미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할당량을 못 채워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 탈북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는 제재까지 당한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들의 고민은 이렇게 외교관으로 나와 있으면 자식 하나는 인질로 북한에 있거든요. 그 고민을 무릅쓰고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그 피폐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태영호 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태영호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정보는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려면 지금 내려가야 태영호처럼 나름대로 급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 정권으로선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고요. 특히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노출이 되잖아요. 서구 문명에. 그래서 알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독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서독에 TV가 들어가면서 무너졌듯이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북한 정권으로서는 고민이고 탈북 러시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엘리트들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반 국민들, 일반 주민들의 이런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2017년과 비교해서 나오고 있는 분들은 6분의 1로 줄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참 어제 그 전 참사님의 인터뷰를 듣고 더 마음이 아팠는데요. 왜 그들은 더 통일을 열망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남한에서는 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많이 시들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고 있다. 거기에서 저는 마음이 좀 뭉클했는데 그게 살 길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네. 그 이유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한에서 지금 민주당 정부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북한 이 주민들의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 태도를 취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지금 보수 정부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생각해보는 것이 이런 현상들을 보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